국민께서는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받들겠습니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서는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존재가 되게 유의미한 겁니다. 야권에서는 뭐 엄청난 힘을 두 갈래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협력자입니까? 경쟁자입니까? 조국 혁신당. 협력적 경쟁자겠죠? 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생각보다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국민들이 저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권한을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민의 판단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아주 성실하게 침착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또 그 역풍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이제 보통 승자의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네. 지금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협력적 경쟁 관계라고 고민정 의원이 네.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에서 선명성을 원하는 야당 지지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끌어안고 민주당은 민생 얘기를 하면서 온건한 민주당 지지자 내지는 중도를 끌어안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해서 그 역할 분담론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협력적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호남의 표심을 봤을 때처럼 선명성을 원하는 야권 지지층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네. 그런 이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조국 혁신당이 반명 비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아주 되게 이런 부분도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엄중한 표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것이다. 이게 뭐 당대 당이라면 그렇다 치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가 더 탄탄해졌다라는 해석들이 많은데 여기에 조국 대표도 확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협력적인 관계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협력적 경쟁 관계인가요, 여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력을 해야겠죠. 어쨌든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받아가지고 야권이 다 통합해서 네. 윤석열 정부하고 좋은 관계 설정을 해가지고 잘 하도록 우리 국정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야당이 해야 될 임무 아닙니까?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때론 협력도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야당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이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하면은 네. 더 좋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제스처인데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역할 분담하되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이 분명히 긴장하는 것도 보입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의 주도권 문제도 있고 대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도 있는데 그런 부분 이제 정무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해야겠죠. 네. 근데 정치권의 협력적 경쟁 관계, 협력적 경쟁자 이런 모순적인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쭉 봐왔지만 결국은 경쟁자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귀결은. 여튼 차 교수님, 그 지금 당장 그 조국 혁신당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한동훈 특검법 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 여러 가지 이제 특검법 얘기들이 야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이야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뭐 협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혹여나
지금 이 거대 야당이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역풍도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조국당은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싶겠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차기 수권까지 가져가야 될 민주당으로서는 이 두 특검에 선뜻 동의해줬다가 오만함으로 비춰지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그거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러니까 뭐랄까 속도 조절 내지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현안을 좀 선호를 좀 이렇게 좀 뒤로 물리는 뭐 그런 식의 아마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다르다 이거죠, 속도가. 속도를 좀 달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민생이 먼저 천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거기는 조금 이따 갑시다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뭐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던 여러 가지 그 민생과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사실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사실 12명밖에 안 되고 본인들이 지금 내세웠던 거 3년은 길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선명한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 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권 대한정당으로서의 조금 묵직하고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약간의 딜레마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도의 차이에서 갈등이 표출될 갈등이 생길 가능성? 수 있는데 그 갈등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하나의 변곡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 지금 그 교섭단체 이 그 완화를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사실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몇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10석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를 몇 번 발의를 했는데 그게 다 폐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는 민주당이 정말 조국혁신당하고 손을 잡고 가려고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좋아. 우리가 그러면 앞장서서 이 지금 그 교섭단체의 그 지금 그 기준을 10석으로 낮춰줄게. 라는 모습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협력적 관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민주당이 그런 액션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 좀 낮춰주세요. 좀 협조해 주세요. 사실 민주당이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하나의 또 변곡점은 8월달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8월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재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표와 가장 가까운 일종의 측근 그룹에서 누군가 한 명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단독 입후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소위 말하는 비명계 후보에서 누군가가 나왔을 때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소위 말 개파간 갈등이 다시 한번 번질 때 그럴 경우에 비명계들이 좋아. 이 정당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딴 살림을 차려서 조국혁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이 양당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이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는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확고부동해요? 전당대회 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확고부동해요? 아니면 이 총선 전에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뭐 비명계, 친문계 등등등등 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독보적인 지위는 또다시 균열이 오고 내분이 생기고 분화가 되는 그 가능성이 좀 있어요? 민주당 내에?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내분이 있었죠. 사실은 공천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명분은 뭐였냐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총선을 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 탈당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틀린 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걸 뚫고 야당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의 뜻이 맞았던 거죠. 이재명 대표를 77.77%의 당원들이 지지했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당원들의 판단이 맞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더 민주적 정당성이 당내에서는 생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확고한 권력을 더 당내에선 갖게 된 거고 이게 리스크는 확 줄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공천 갈등이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전당대회를 노리거나 총선이 질 경우에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겠지만 이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확 줄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당분간 민주당 내에선 계속될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 조 부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견하시네요. 혹시 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 뭐 고속도로 달리겠죠. 대권까지 고속도로 깔아놨으니까 이번에 이재명 몇 차선입니까?
거의 왕복 거의 6차선 봐야 되겠죠. 쭉 다닐 뻥 뚫려 겁니다. 있습니까? 뻥 뚫려 있는 앞에 거예요. 가로막는 차 하나도 없죠. 없이. 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비명계 예. 살아돌아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가는데 저는 이제 조국 대표와는 좀 다른 결이 뭐가 있냐면 조 대표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 대표 입장에서는 조급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민주당이 협조 오신 성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라는 본선을 끄는 예인선 역할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인선은 조그마한 예인선에 본선 거함이 딸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너희들이 여당일 때 180석 줬고 이번에 야당일 때 우리가 175석을 줬는데 두 번 다 이렇게 많이 줬는데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네. 저기 그 조국 대표가 하는 대로 그 특검법이나 계속 하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야 만들어준 거야? 이게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조언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협력적 아까 경쟁자 경쟁자 아닙니다. 프레너미가 될 겁니다. 프렌드와 그 에너미. 그거는 이제 그 합성어인데. 차라리 그게 낫네요. 예, 프레너미입니다. 프레너미인데 동들어 그래야 이게 뭐냐면 친구를 가장한 적입니다. 예. 실제로 적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제 사안별로 이제 조국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사안에 따른 케이스 마이 케이스로 하겠죠. 근데 조 대표가 어쨌든 형 확정 판결을 받아서 아니 뭐 1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감옥을 갈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변곡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이 빠져서 사라져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가 다시 한번 저는 야권의 균열 지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